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이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전의 자신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이혼을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배우자의 외도란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되어진 관념은 배우자의 잘못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자신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무수한 자격지심과 억측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눈앞에 벌어진 실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피해 배우자를 압도해버리고 맙니다. 현실에서는 치워야 할 실제 쓰레기가 한 덩이였는데 피해 배우자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천, 수만 개로 부풀려져서 도저히 해결 못할 엄청난 재앙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분노하며 이혼을 생각하지만 웬일인지 이혼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는 것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두 마음이 맞서 싸우는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 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점점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삶에 대한 소망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은 이혼을 주저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만이 답인 것 같은데 왜 망설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러한 아픈 사연들을 듣게 되면 자신의 일이기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고 끄집어내어 앞에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게 꺼내어진 것들을 함께 정리해 가다 보면 왜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의 대상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편집증적인 피해의식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때문인지를 분별한 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피해 배우자의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는 피해의식을 교정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부 서로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살아온 신념체계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처음 겪어보는 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찾아 보상받고 싶어지지만 부부 사이의 외도 사건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도 당사자나 피해 배우자 모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각각의 짐을 지고 합심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이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혼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정을 지키려 외도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비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실적으로도 서로에게 대체하기 쉽지 않은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비록 상처받았을지라도 소멸하지 않은 사랑이 있음이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도 신락 같은 이성이 잘못된 선택에 맞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좁아진 시야를 넓혀서 결혼으로 인해 누리는 삶의 질이 이혼으로 인해 누리게 될 삶의 질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재앙으로 느껴지던 상황이 부부관계를 보수하고 서로 어른이 되어가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이혼을 부추기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함부로 단정짓고 조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이외에는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의미들이 있고, 또 그 의미들은 아무리 외도 사건 같은 추악한 일이 벌어졌다 해도 버려질 수 없는 값진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겠지만 나쁜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비겁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이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이혼은 최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선택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상대의 외도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도 반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는 논리가 외도는 이혼해야 한다 라는 논리에 뒤떨어지는 걸까요? 그러므로 결국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진 이혼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이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았는데도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이혼은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